자 봅시다. 네. 아, 네네. 네. 줄여십시오. 보자. 요 일단 요 2단 우리 1단원이 우리 1단원이 뭐였지? 처음에 배울 때 자본주의 역사 배우고 기억나죠? 네. 그 다음 주 클리닉 때 그 테스트 볼 겁니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배운 게 합리화인데 이거까지 다 5의 1단원이거든. 5의 2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경제 주체를 배웁니다. 경제 주체. 이 경제 주체에 뭐가 있냐면 그 일반적인 시장의 경제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를 꼽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너네 작년에 사회 수업 들은 학교, 안 들은 학교도 있는데 들은 학교들은 한 5단원이니까 경제 파트에서 이거 설명을 했어. 3단원 1학기 때 내용 배웠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해가지고 막 생산의 주체, 뭐 공급의 주체 이런 거 하면서 내용이 했던 똑같은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두 개가 있는데 시장의 경제 주체거든. 시장의 경제 주체들이 아까 기업 정부가 시장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이 있냐면 생산 요소 시장. 그렇지 생산 요소 시장하고 또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자 생산 요소는 어떤 게 생산 요소야? 생산물은 만들어낸 결과를 얘기해요. 생산 요소는 이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투입해야 되는 재료를 얘기합니다. 생산 요소. 노동 소재 자본. 그렇지. 노동, 자본, 소지가 생산 요소에 속해요. 생산물은 뭐지? 생산의 결과 만들어진 생산 물건 여러 가지 대화 서비스를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재화 서비스. 재화랑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재화는 몸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고 서비스는 안 보이는 거. 그렇죠. 무형의 생산물이 제 서비스고 유형의 생산물이 재화거죠. 지금 나는 생산활동 중이잖아. 너희들한테 서비스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지. 그런 거. 이것도 생산물에 속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고 요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 자본, 토지가 투입이 되는데, 자 생산물은 누가 공급의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중에 누가 생산물을 기업이 만들어서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생산물을 수요하는 수요의 생산물 시장의 수요의 주체는 누굴까? 가게야. 가게에서 기업이 만들어낸 거를 가지고 소비를 할 거예요.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 자본, 토지는 누가 공급하는 거야? 공급의 주체가 가게에서 공급할 거예요. 노동은 우리가 지금 노동력 투입하는 중이다. 노동력 투입하고 있는 거. 가게는 집가자에다가 그 합계할 때 그 계자야. 집이 다 합친 그걸 가게라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 가정 집들 얘기하는 거야. 일반 그 뭐 아빠 있고 엄마 있고 그 집들. 그 단위가 다 노동을 투여하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 기업 운영하는 자금을 돈 굴리는 거 어디서 얻냐면 보통은 은행 대출을 통해서 기업 운영 자금을 확보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하는 것도 자본을 기업에다 주는 개념이야. 괜찮지? 자본을 투여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기업 운영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건물 주인 뭐 빌딩을 사는 회사들은 그냥 빌딩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보통은 회사들도 조그마한 규모는 다 임대해가지고 기업 운영해요. 얘가지 그냥 조그만 뭐 그 마트 이런 거 다 임대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도 가게에서 제공을 합니다. 월 집주인들이 건물주가 땅을 주면은 임대료를 받고 여기서 학원 같은 걸 차리고 뭐 가게 같은 걸 차려서 운영을 하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를 가게에서 투입을 해서 기업이 이걸 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내요. 괜찮죠?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 생산물 시장 색깔을 좀 다르겠습니다.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 생산물 시장 우리가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으로 보고 생산 요소 시장 여기가 가게랑 기업이 있는 거지.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 투입되는 거나 생산물 시장에서 산출되는 거는 전부 다 현금입니까? 현물입니까? 현물입니다. 현물이야.
그래서 현금물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점선으로 바꿔서 뭐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물은 눈에 보니까 점선으로 표기를 하고 현금은 약간 좀 가상적인 가치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합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만들어낸 거를 기업에서 가격을 줄 때는 현물이야 현금이야? 현물을 주겠지. 뭘 줬는데 아까? 재화 서비스. 그렇지 재화 서비스를 줬어. 이걸 눌러넘기는데 이게 재화랑 서비스. 그럼 재화 서비스를 가게가 구매를 하는 거잖아. 소비하는 거. 여기 수요일 주체죠. 그래서 여기서 재화 서비스를 받고 뭘 주냐면 구매 대금. 상품 구매 대금을 줍니다. 상품 구매 대금. 괜찮니?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에서 여기서는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겠지. 요 현물이 가는 걸 뭐라 그랬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노동, 토지, 자본으로 씁시다. 노동, 자본, 토지. 노동, 자본, 토지를 주면은 뭘 받아오는 거야? 임금 이자 지대. 그렇지. 임금, 이자, 지대를 받을 건데. 임금, 이자, 지대. 이거 설명했나? 노잣돈을 받고 이미지 파일, 노잣돈을 주고 이미지 파일을 한다고? 이게 나는요. 그 기업에서 뭘 요청해서 받는 거냐면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 요청해서 받았다. 이미지 파일 가지고 온다고 수거해서 여기 노잣돈이나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잣돈을 주고 이미지 파일을 받아오는 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괜찮지? 예. 그래서 이거 현물의 흐름, 현금의 흐름 이거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시장 이렇게 다 해주고 이렇게만 줘. 이거 재화 서비스 이런 것도 안 써주고 여기는 가 시장이다. 여기는 다다. 이렇게만 써준단 말이야. 가 시장이 생산물 시장일 때 뭐 이렇게 쭉 나온다고. 그럼 나는 뭐겠어? 생산물 시장에서 이쪽을 받는 거네. 현물을 받는 거네. 그리고 나가 가게가 되겠지.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다 알아야 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에서 기업으로 뭐 간다?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는 건 뭐였어? 재화. 상품 구매 대금이었죠. 금이 가니까 여기 구매 상품 매 구매 대금이 가고 받는 걸 뭘 받았어? 재화와 서비스를 받았다. 괜찮죠? 요게 주체 두 개고 여기는 기업이고 생산물 시장에 생산 요소 시장을 구분해야 되고 자 여기에 경제 3위 주체니까 정부가 B입니다. 정부는 따로 뭐 생산물 시장에 생산 요소 시장을 구분하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가게랑 기업한테 현금을 뭘 받을 거거든. 뭘 받니?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을 받고 뭘 주냐면 공공재, 그렇지. 현물인 공공재를 납부를 합니다. 여기도 공공재. 괜찮니? 적고 2분 외우십시오. 다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야. 뭐 현물이 뭐고 현금이 뭐고 어떤 시장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 단어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막 이런 거, 국제분업 이런 거는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 양이 좀 많고 외울 게 좀 되고요. 헷갈리는 파트인데 이거는 그냥 시간 들여서 외우면 문제 다 풀립니다. 풀 수 있는 종류의 문제야. 이거는. 이미지의 G가 뭐야? 이거는 노동, 자본, 토지고 이거는 임금, 이자, 지대예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게 임금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학원에서 임금을 받잖아. 그거고. 그다음에 자본의 대가로 받는 게 은행에 돈 맡기거나 혹은 주식에 돈 투자하는 이자를 받는 거지. 자본에 대한 대가로. 그다음에 토지를 제공하고 받는 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게 지대야.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거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고 지대를 받고 자본을 주고 이자를 받고
생산 요소로 생산물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요거를 투입해서 기업이 가게에서 기업한테 이걸 주면 요거를 받고 기업이 그걸 가지고 이제 생산물을 만드는 제한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지. 잘했어 그냥. 작년에도 임대료 이자 그다음에 뭔가요? 아 임금 이자 지대입니다. 임금 이자 지대야. 임금 이자 지대를 만든다. 풀로 써줄게 미안하다. 이게 작년에 하긴 했어요. 중3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내가 가르치진 않아서. 요거는 노동 자본 토지고요. 여기는 임금 노자. 이자 지대입니다.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기업이 재화를 무슨 재화를 넣는 그냥 아이스크림 이런 게 재화잖아. 눈에 보이는 생산물이 재화거든. 아이스크림, 뭐 옷, 라면 이런 게 재화야. 우리 학원은 지금 서비스 생산하고 있는 거지. 미용실 이런 거는 미용 이런 거 서비스잖아.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 근데 내 가게가 기업의 명확한 차이점이 뭐야? 가게는 그냥 일반 집들이 다 가게야. 아니 얘들아. 기업은 내가 투자 활동을 받아가지고 생산 활동을 전담하는 애들이지 기업. 우리가 직장에서 고용돼서 뭐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생산을 하는 주체는 기업이잖아. 기업에 고용돼서 일할 뿐이지. 그 재화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인 거죠. 괜찮지? 지웁니다. 공공재가 뭐? 공모제는 곧 설명할 건데 여기 개념이 좀 빡세거든. 여기 개념이 좀 빡센데 요거 내용을 이해를 하고 갑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공모제를. 야야야. 괜찮지? 자 다시 한다. 자 시장에는 일단 주체가 어떤 주체가 있었어요. 경제활 중에 가게가 기업. 가계 기업 정부가 있었어. 자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시장이 있었다.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었는데 생산물은 뭐였어요? 갑자기 이렇게 야좀 제야 서비스 누가 줄 거야? 기업이 기업에서 가게한테 주는 거지. 진짜 다 외웠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가게 줄 때 생산물을 주는데 제야 서비스가 현물이어서 현금이었어. 현물이었어. 여기 제야 서비스였고 받아서 뭘 줄 건데? 상품 구매 대금을 줄 거야. 요번에 현금이야 현물이야? 현금을 줄 거고. 자 생산 요소는 뭐가 생산 요소다? 노동 토지 자본이 가게한테 기업을 줍니다. 우와. 가게에서 기업한테 노잣돈을 줘가지고 기업이 뭘 준다? 이미지. 임금이자 지대 이미지 파이를 주는 거야. 아유 씨. 임금이자 지대가 현금이죠. 현금의 현금이가 우선을 보여주고. 괜찮지? 요거 요소를 구분해야 된다. 주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정부가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뭘 받았어? 세금. 세금을 받았는데 우리는 현금이고 정부가 뭘 지급했는 공공재야.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공재 개념이 조금 빡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 역할에서도 공공재가 나오거든. 그래서 공공재 개념을 정리하고 갑시다. 자, 재화에 우리가 아까 그 생산물이 재화 서비스였잖아. 일반적인 생산 재화에는 서비스 말고 재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아니, 서비스도 되겠다. 넷플릭스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재화의 특징은 첫 번째로 배제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제성. 공공재 공공재는 배제성,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다시 설명한다. 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합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재화가 이걸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배제성은 어떤 특징을 얘기하냐면 오늘 안 낸 사람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으면은 아니 제한할 수 있으면 배제성이 있는 거고 제한할 수 없으면 배제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로로 써야만 쓸 수 있는 거면 배제성이 있는 거고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면은 배제성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은 EBS 강의는 다 무료로 풀리잖아. 거기는 배제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이투스는 월 구독료 받고 있거든. 돈을 안 내면 서비스를 이용을 못해요. 이투스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거는 배제성이 있는 거지. 괜찮니? 네. 안 괜찮니? 내용이 어렵니? 공공재는 배제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아니야. 공공재는 전부 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는 거 공공재라고 했잖아. 조금 이따 설명한다. 요것도 일단 설명하고요. 경합성은 어떤 게 경합성이냐면
내가 가지면 남이 가질 수 있다 없다. 내가 가지더라도 남이 가질 수 없으면은 경합성이 있는 거고, 경합하는 거잖아. 경합. 서로 경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졌을 때 남이 못 가지면은 경합성이 있는 거고, 내가 가져도 남이 가질 수 있으면은 경합성이 있는 거죠. 경합성이 없는 거지. 내가 가져도 남이 가질 수 있으면 경합성이 없는 거지. 이해가요? 서로 경쟁하는 상품이면 어떤 거냐면 아까 EBS 같은 경우는 내가 EBS 강의를 된다고 남이 EBS 강의를 못 들어요? 아니요. 아니지. 그냥 뭐 인터넷 연구도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경합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니 근데 오프라인 학원에 뭐 대성 학원에 1타 강사야. 그래서 100명 한직 특강을 열었어. 100명 한정이야. 그럼 내가 들으러 가잖아. 그럼 남이 못 듣겠지. 100명 한정이니까. 그거는 경합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는 경합성이 있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괜찮지? 그래서 요 두 개니까 있다 없다로 하면 몇 개가 나오겠어? 내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 네 개마다 대성이 있다, 경합성이 있다 없다 요거를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를 배제성으로 보고 배제성 여기를 배제성이 있다 없다 여기를 경합성으로 보고 여기를 경합성이 있다 없다 로 볼 건데 자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거를 무슨 제하라고 하냐면 그 너네 학교 프린트에 다 나오더라. 여기 교재 보니까 배웠지 이거. 요거를 사유제라 그래요. 사유제. 어떤 게 사유제냐면 막히는 유료 도로 같은 개념입니다. 막히는 유료 도로야. 자 도로인데 그냥 국도라 가지고 유료 도로니까 톨게이트를 뚫어놓은 고속도로야.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살려면은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유료니까 배제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유료잖아 유료. 있습니다. 있지. 돈을 안 내면 이용할 수가 없어. 톨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돈을 안 낸 사람은 이용을 못하니까 배제성이 있는 건데 근데 내가 가면은 남이 가는 게 조금 더 느려져. 이해 가능해요? 막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혹은 남이 오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막히는 중이라서. 괜찮지? 예. 근데 경합성이 없는데 배제성을 가진다는 건 요금제라고 해요. 요금제라거나 혹은 유료제라는 표현을 쓰다. 요금제라는 표현을 쓰거나 유료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그 일반 우리 쓰는 상품 같은 거 얘기해요. 옷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요거는 일단은 배제하기 유료입니다. 근데 경합성이 없지. 서로 경쟁하지 않지. 그래서 안 막히는 거예요. 안 막히는 유료 도로입니다. 이해 갑니까 이거? 예.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이렇게 헷갈려서 틀리는 거. 어떤 거냐면 넷플릭스 같은 거. 넷플릭스는 내가 넷플릭스를 본다 그래서 남이 넷플릭스를 못 보지 않잖아. 근데 넷플릭스는 구독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지. 그래서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거죠. 넷플릭스라거나 경합성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서로 내가 라면이 저기 뭐 10개 정도 팔잖아. 그냥 마지막 남은 도시락이야. 마지막 남은 그 도시락을 편의점에 팔고 있는데 내가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잖아. 그럼 남이 그걸 못 먹어. 그렇지? 그런 게 경합성이니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용하는 게 남한테 영향을 끼쳐야 경합성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내가 넷플릭스를 본다고 남이 넷플릭스를 못 보지 않잖아. 남한테 영향이 없지. 그럼 경합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학원을 듣고 있는 거면은 얘네들한테는 경합성이 없는 건데 아니지 다른 학생들이 이걸 봤을 때는 경합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경합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너무 아니야 이거는 너무 우리가 반이 너무 많아지면은 쪼갠단 말이야. 그렇지? 쪼개니까 뭐 여기도 저기도 다 경합성이 있는 거죠. 요 강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교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요 안에 있어도 막히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 같은 경합성이 있는 거 같으면 막히는 중이잖아. 안에 있는 사람 당연히 영향 받아요. 넷플릭스나 뭐 이투스 강의 같은 게 요금제의 사례입니다. 경쟁이 있으면은 경합성이지. 거죠. 경쟁하는 거예요. 경합하고 경합하고. 경합성은 경합성 있는 거죠. 여기는 뭐 경합성이 있는 거죠. 하고 또 여기는 오프라인 강의니까.
근데 뭐 만약에 뭐 사실 좀 애매한 게 그 마감이 되고 막 이러면 경합성이 확실히 있는 거거든.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하다. 여기 남이 신청한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를 못 받으면 그거는 경합성이 있는 거고 확실히. 근데 뭐 듣는다고 해서 남이 못 듣진 않으니까. 근데 교실 어. 무제한으로 끄면은 그치, 경합성이 아예 없는 거고 교실이 무조. 근데 뭐 교실 뭐 현실적인 문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경합성이 있는 편에 속하겠죠. 근데 애매한 건 아마 안 물을 겁니다. 그런 거는 여기 나오는 사례들만 시험에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공유제라 그래요. 공유제. 대제성은 경합성은 있는데 대제성은 없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일단 그 대제성은 없잖아. 안 막히는 거죠. 이 무료 도로죠. 무료 도로. 대제성이 없으니까 무료로 쓸 수 있다. 제한을 하지 않는다. 무료 도로고. 근데 경합성이 있으니까 막히는 무료 도로지. 막히는 거. 대표적인 사례는 공유지, 공동 목초지 같은 거 있어요. 공동 목초지. 그 용어 중에 그런 단어가 있잖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단어가 있죠. 맞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그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소리 잘 키우다가 아니 뭐? 다 먹고 죽었습니다. 서로 이제 그 뭐 말이나 뭐 소나 이런 거 키우겠지 마을에. 근데 공동으로 말이나 소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공동 목초지를 운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네 목초지의 풀이 빨리 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다 여기 와서만 먼저 풀을 뜯겼다고. 여기가 쓸 수 없이 황폐화 됐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해가지? 다 열려 있잖아 이 공동 목초지는. 다 열려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지. 다 와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풀을 뜯어먹이는 바람에 나머지 사람들이 풀을 못 뜯었지. 괜찮죠? 이런 거를 그 공유제라고 해요. 공유제. 경합성은 있는데 비대성은 없다. 맞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왜 이 개념들이 막 쭈루루 나오냐면 공공재 때문인데 이걸로 공공재라고 해요. 경합성도 없고 비대성도 없는 게 공공재입니다. 여기는 안 막히는 무료 도로겠죠. 안 막히는 무료 도로. 여기는 공공 서비스나 혹은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게 속해요. 이 공공 서비스는 국방이나 치안 같은 걸 공공 서비스라고 해요. 사회 간접 자본은 철도, 교량이 다릅니다. 도로 이런 게 사회 간접 자본을 속해요. 자, 얘는 안 막히는 무료 도로잖아. 아무나 다 쓸 수 있지.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 근데 이거를 만드는 데는 어떻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뭐 국방 치안 유지하는 거 국방비 많이 들죠? 안전하게 외부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경찰력 운영하고 경찰 그 월급 줘야 되잖아. 공무원들. 그리고 철도, 교량, 도로 까는 거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때요? 그 무료로 쓰고 있지. 쓰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례가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등대가 나왔는데 등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등대가 나왔어요. 등대는 그 등대 불빛을 비추는 거를 내가 본다 그래가지고 다른 배가 그걸 못 보지 않지. 그 눈을 막을 수 없잖아. 내가 눈을 본다고, 내가 등대 빛을 본다고 다른 배 눈을 막지 않으니까 모두가 보는 거잖아요. 경합성이 없죠. 그리고 돈을 안 내고 등대 불빛을 쓰잖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이것도 배제성이 없지. 근데 등대 같은 거 사람들이 돈 안 내고 막 가면서 이렇게 안전한 항로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길대로 간다고 등대 불빛을 이용을 하거든. 근데 등대에 대해서 누구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공공재에서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득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 필요는 하는 개념들인데 공공서비스라고 간접자본 같은 게 필요는 한데 아무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 지급 양이 일반적으로는 다 적게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둘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데 시장의 부정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공공재 부족이 시장 실패의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가 정부의 역할로 나올 거예요. 괜찮지? 요것도 1분 외우세요. 왜? 질문. 화장실 빨리 갔다 와 있어. 혹시 왜?
경합성은 알겠는데 배제성은 배제성은 돈을 내는 사람들을 제낄 수 있고 없고야. 배제성이 있는 거는 돈을 안 낸 사람은 못 쓰는 거고, 배제성이 없는 거는 돈을 안 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넷플릭스는 돈을 내야만 쓰잖아. 네. 그렇지, 배제성이 있는 거죠. 괜찮니? 그럼 공동 목적지는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목적지. 돈을 안 쓰는 사람이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없고 따라 갈리는 거예요. 괜찮죠? 지웁니다. 오. 자, 지우고. 요까지 해야 된다. 공공재는 뭐에 문제가 발생한다까지? 무임승차에 문제가 발생해서 적게 생산된 것까지 알아야 돼. 자, 여기도 유무 있고 여기도 유무가 있었다. 자, 배제성이랑 경합성을 다 가진 걸 뭐라고 그랬어? 네. 사례가 뭐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었고. 자, 경합성은 없는데 그 서로 경쟁은 안 하지. 근데 돈은 내야 돼. 뭐야? 요금제. 유료제 혹은 요금제 뭐 어떤 게 있었어? 넷플릭스나 이투스 강의 이런 게 있었다. 자, 경합성이랑 배제성.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은 없네. 돈은 내야 되는데 아니구나. 경쟁은 하는데 돈은 안 내도 돼. 뭐예요? 공유제라 그러고 어떤 게? 공동공조지. 공해상의 물고기 이런 게 나와요. 사례. 공해상의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 해역에는 물고기가 살잖아. 우리 영해 안에서 물고기는 아껴서 잡는데 양식업 같은 거 하면서 물고기 수 충분히 하는데 우리 영해가 아닌 데서 그냥 아무도 빈 땅이 없는 데서 가가지고 너무 쌍끌여서는 막 다 하는 거지. 그러면 개체 수가 전부 줄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어업을 할 때 장애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런 거 공해상의 물고기 같은 게 이 뭐 공유제의 사례가 공유제의 사례. 괜찮지? 여기는 뭐였어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다. 이게 공문제야. 공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 뭐의 문제가 발생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가 공급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빨리 간다. 10분 남아가지고 이거 마치고 갑시다. 자, 정보의 역할인데 여기서 각 주체별로 얘네들이 뭐 의무라거나 권리라거나 혹은 뭐 사회에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보는 거예요. 정부는 시장 실패를 방지하는 혹은 시장 실패를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나중에 노동자 같은 경우는 노동상법 같은 게 나올 거고, 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실패를 막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시장 실패. 근데 이 시장 실패 사례가 어떻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정부 역할, 가계 역할, 기업 역할, 그다음에 정부, 가계, 기업 말고 외부 역할 뭐 이런 게 있거든. 이런 카테고리 내가 지은 거야. 정부 역할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방금 전에 공공재가 필연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해가지? 이게 시장 실패야.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비배제성, 비경합성 때문에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는 게 시장 실패. 정부 역할의 시장 실패입니다. 괜찮지? 그럼 뭐 해야 돼? 공공재가 부족한 문제는 공공재 공급하겠지. 공공재 공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겠죠. 괜찮지? 그럼 가계의 시장 실패 사례는 소득 불균형이 나올 건데 소득 불균형. 이게 구제마다 다른데 천대국가인가 뭐 지약사인가 모르겠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시장 실패는 아니에요. 소득 불균형은. 시장 이걸 어떻게 하면 시장 실패 외 자본주의 문제점. 뭔 얘기냐면 소득 불균형은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 시장이 이상적인 기능을 다했을 때는 소득 불균형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시장 실패로 같이 가르쳤는데 기출 문제 보니까 소득 중인가 어디서 소득 불균형은 시장 실패 외 자본주의 문제점에서 시장 실패가 아니다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추가로 언급을 합니다. 괜찮죠?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분배 정책 같은 걸 할 겁니다. 재분배 정책의 사례 소득세 아니요 부유세 부자들한테 맞는 세금을 말해요. 부유세라고 하나.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있지. 무진세 같은 거.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지. 이거 전부 다 정부의 역할이고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야. 자, 기업의 영역에서는 어떤 시장 실패가 나면 독과점 문제가 일어나요.
이거 뭐 그 쿠팡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되게 처음에는 저가 정책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다 이렇게 내려줄리잖아. 자본 때려가지고 그러다가 이 나머지 애들 다 무너지고 나면 가격 올리지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법 이런 거 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제일 큰 두 개 항공사야. 근데 걔네 둘이 이제 적자 때문에 둘이 합병하려고 하고 있거든. 하고 있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에서 야 너네 해외로 가는 국외 항공사로는 제일 큰 항공사 거의 둘밖에 없는 항공사인데 너네 둘이 합쳐버리면 너네가 독점하는 거잖아. 너네가 둘이 합치고 싶으면은 저가 항공사 중에서 해외 항공을 수송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인력 같은 거, 자본 같은 거 지원해줘라. 그래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합쳐가지고 저가 항공사 지원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래서 걔네가 해외 항공을 그 루트를 터야 합병을 할 수 있어.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오케이?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독과점 방지. 이해가?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규제 중이에요. 그런 거. 외부 효과는 두 개가 있는데 외부 경제랑 외부 불경제. 자, 외부 효과라는 건 뭐가 외부 효과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나 이득이 발생하는 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 빵집 주인이 빵을 굽잖아. 근데 그 빵 굽는 게 길 가는 사람들에게 빵 냄새를 맡게 해서 길 가는 사람들 기분이 좋아지고 빵을 굽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 빵을 팔려고 빵을 만들겠죠. 근데 길 가다가 오씨 빵 냄새가 너무 고소하네 기분이 좋아졌어. 델리반주 이런 거. 그래서 기분이 좋았으면 외부 경제 사례예요. 반대로 길빵, 담배빵을 한다면 길빵을 하다가 길 가는 사람들이 간접하면 끊으라고. 길빵을 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이 간접 피우면 기분이 나빠져서.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길 가는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담배 피는 게 아니잖아. 그럼 외부 불경제 사례라고. 근데 외부 경제가 왜 시장 실패 사례예요? 외부 경제가 시장 실패 사례 맞아?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건 아닙니다. 맞아요. 외부 경제 자체는 시장 실패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이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외부 경제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돼. 이거는 시장 실패예요. 이해가요?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고 외부 경제가. 그래서 외부 경제를 장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그 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기업에서 뭐 오폐수 처리 비용 이런 거 비용 많이 드니까 그냥 길 가다 하수 방류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하면 일반적으로 외부 불경제는 필요한 것보다 많이 생산돼요. 괜찮지? 이게 시장 실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장려해야 되고 불경제 같은 경우는 많이 일어나니까 과징금, 벌금 이런 거 때려가지고 억제해야지. 이해가요? 내용은 어렵진 않죠. 많아서 그렇지. 여기가. 괜찮습니까? 1분. 쪼르륵 다 외우면 돼. 쪼르륵 다. 근데 외부 경제하고 그냥 불경제하고 한 번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손해 혹은 이득이 일어나면 그걸 외부 효과라고 그러거든. 근데 긍정적 외부 효과가 외부 경제야. 부정적 외부 효과가 외부 불경제야. 사례로 뭐가 나왔냐면은 과수원 주인하고 양봉업자가 같이 주변에서 얘는 그 벌꿀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그 원래 가수원에서 뭐 암술 수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시켜 주면은 과일이 잘 자란대. 근데 양봉업자가 벌을 여기서 기르는 게 가수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꿀을 여기서 기르는 게 아니잖아. 벌을 여기서 기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쩌다 보니 벌을 여기서 기르는 바람에 가수원이 농사가 잘 돼. 그게 외부 경제야. 오케이? 외우세요. 30초. 여기는 그냥 달달하게 외우면은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진짜 여기는 안 외워서 틀리는 거지 어려워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다. 자, 시장 실패가 정부 입장, 뭐 기업 입장, 외부 효과, 외부적인 입장 뭐 다 많은데 정부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실패 사례 공공재가 부족해. 뭐 해야 돼? 공급해야 돼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야. 시장 실패에 대한. 그다음에 가게에서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소득 발생했어? 소득 균형. 제품배 정책, 누진세, 비례세, 누진세나 뭐 소득, 우유세 뭐 이런 거 걷었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기업 국가점. 국가점에서는 뭐 했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이런 거에서 독과점 규제할 거예요. 독과점 규제. 외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 경제와 외부 경제. 외부 경제와 외부 금융경제가 있었고 외부 경제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근데 왜 이게 시장 실패지? 필요한 거보다 적게 생산돼서 시장 실패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여기 외부 경제는 뭐 해야 돼? 장려금. 보조금, 장려금 지급하는 거. 여기는 월급이나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거 지급하겠지. 괜찮죠? 이게 정부의 역할이었고 빨리 간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7분 만에 다 마칩시다. 자, 기업의 역할인데 기업의 역할은 두 개만 기억하세요. 사회적 책임하고 적어라 맞아. 밑에다가 바꾼데 좀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회적 책임은 소극적 책임이 있고 적극적 책임이 있는데 소극적 책임은 공정한 공정 거래 준법 의식 하 이윤 추구 공정한 이윤 추구라고 소극적 책임 공정한 이윤 추구 법을 안 어긴 상태에서 이윤 추구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막 착취하지 말고 최저임금 막 그 이상으로 줘야 되고 너무 막 그 소비자들 우롱하고 막 이렇게 사기쳐서 물건 과대 광고하지 말고 그런 게 다 공정한 이윤 추구입니다. 괜찮니?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지켜서 이윤을 추구하라. 이게 소극적 책임이고 적극적 책임이 뭐냐면 사회 환원 같은 거 얘기하는 사회 환원 혹은 뭐 윤리적 경영 그 공정무역운동 기억납니까? 네. 공정무역운동이 뭐였어? 커피. 커피 할 때 저개발국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물건이 팔리고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돌려주고 그리고 기업 운영할 때도 친환경적 운영하고 너무 환경 훼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자, 근데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거든요. 원래 기업의 그 존재 이유가 이윤 극대화야. 기업의 적극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이윤 추구를 포기하더라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본다. 맞아, 틀려? 아니. 그건 아니야. 왜 아니냐면 이 적극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나온 그 배경이 이래요. 너무 막 기업들이 뭐 물건값 가격 올려치고 막 소비자들 다 우롱하고 막 이러면서 단기적 이익은 취할 수 있지. 근데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뭐 다른 대체의 상품이 있으면 다 글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고 기부를 하고 이러면은 친환경적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더 이걸 찾아가지고 꾸준히 소비를 해줄 거다. 그게 너네한테 이윤이 더 많이 남을 거라는 게 이 개념이야. 괜찮지? 그래서 서로 양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부를 하라 그래서 이윤 추구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야. 오답선지로 나눴다. 기업가 정신에는 뭐 창의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도전 정신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냥 좋은 거가 나오면 기업 같은. 벤처 기업 같은 거. 벤처 기업의 벤처라는 벤처 기업. 벤처가 어디서 온 단어입니까 혹시? 어드벤처에서. 뜻이 뭐예요? 어드벤처. 모험적인 거. 그래서 기업 좀 그 대규모 기업은 아무래도 멍덩이가 크다 보니까 산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 소규모로 뭐 실험 같은 거 좀 할 수 있지만 진짜 찐 완전 새로운 레드오션을 개척하는 거는 너무 좀 규모가 작아가지고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 계열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산 기술을 막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전혀 시도해보지 못하는데 새로운 데 시작하는 거. 그런 거를 그 스타트업 중에서 그런 모험적인 기업들을 벤처 기업이라고 불러요. 원래 뜻은 이래요. 원래 뜻은. 괜찮지? 네. 그래서 뭐 생산 비율 결과한다거나 뭐 이전에 그 무역하지 않은 그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거나 이런 게 다 뭐 창의와 혁신으로 기업가 그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뭐 정신이다. 이런 거 두 개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지? 이게 기업의 역할에서 나오는 거고 기업의 역할에서 지운다. 자, 그다음에 소비자. 기업 근로자는 노동상권을 얘기합니다. 노동상권에 뭐가 들어가냐면 단교행인데 얘기했지 그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네. 달디 단교행 이거잖아. 단결권은 뭐였는데? 이거 예전에 하지 않았나? 노동조합. 했지. 노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고 빨리 한다. 단체 교섭권은 뭐야? 쟁의. 아니지, 이게 단체 행정권이 쟁의이고 그 합의할 수 있는 거. 여기가 협상할 수 있는 권리죠. 누가?
노조가 사용자랑 협상할 수 있는 거야. 노사 협상이지. 협상할 수 있는 거죠. 단체 행동권이 쟁의 행위, 쟁의 행위에 뭐가 들어간다? 파업이나 폐업. 폐업 같은 거 들어갔다. 괜찮지? 그럼 마지막. 숙제로는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 문제를 그 자습서 문제를 좀 풀어오면 된다. 자, 숙제 소비자 역할에서는 합리적 소비라는 개념이 나와요. 합리적 소비와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이 나와요.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는 어떤 합리적 소비냐면 어떤 게 합리적 소비였어? 우리 그 기회비용에서 배웠던 거 어디가 뭐보다 커야 합리적 소비야?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합니다.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소비가 합리적 소비입니다. 기회비용. 근데 이거 비교란 뜻입니다. CF는 비교에 어떤 게 나오냐면 베블런 효과. 학교에서 배웠죠. 또 밴드웨건 효과. 또 스노프 효과 이런 거. 베블런 효과는 뭐예요? 가시소비. 가시소비. 그렇지. 가시소비. 명품족이라고 써주세요. 명품족. 이 베블런이 비판한 건 이겁니다. 이 명품족들이 사실은 명품 산업이라고는 진짜 찐 상류층들을 위한 산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고객층은 누구냐면 중상류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류층에 대한 품을 파는 사업이야 원래 명품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 근데 아예 가난한 사람들도 사긴 하지만 진짜 좀 중상류층 되는데 상류층으로 진입하고 싶은 거지. 근데 한 달 월급 다 털어가지고 명품을 사잖아. 그러면 내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상류층이 된 것 같이 보이니까 그 꿈을 파는 거죠. 그런 소비가 비합리적 소비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밴드웨건 효과는 유행 효과, 유행 타는 스노브 효과는 뭐? 홍대. 그렇지 정확합니다. 홍대병. 그 멘트를 적으려고. 여기는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 여기는 남들이 하는데 내가 혼자만 해야 되는 거만 하는 거야. 남이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남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딱 필요도 없는데 남이 안 해? 나만의 그거뿐이라면서 그냥 하는 거고. 여기는 나도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남이 하네? 나도 해야지 하는 거고. 여기는 쓸데없이 비싼 거 사는 거. 그런 거. 이게 합리적인데 이 합리적인데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거는 효용성보다 뭐가 큰 거야? 효용성이랑 형평성 중에 뭐가 큰 겁니까? 형평성. 이거 합리적 소비는 이게 더 큰 거지. 아. 그러면 형평성이 떨어지겠지. 형평성이.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 내가 싼 물건만 찾게 되니까 기업에서 어떤 거 하는 거야? 그 임금 후려쳐가지고 공정무역 이런 거 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을 파는 거지. 그래서 합리적 소비를 중요해서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 여기 친환경 소비라든가 공정무역이라든가 윤리적 이런 게 다 윤리적 소비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5회 이상은 당한 겁니다. 문제가 숙제로 문제 풀어보면 된다. 카톡으로 알려줄게. 여기까지.